안녕하세요. 정기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철근공사 세 번째 내용으로요. 정착철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착철근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이어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야 좀 정착 철근이 어떤 건지 좀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이제 철근이 이 구조의 뼈대를 이룬다. 물론 인장력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철근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이 구조체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긴밀하게 철근이 이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이음 철근을 말씀드릴 때도 이제 시공을 하다 보면 철근을 끊어서 시공해야 될 때가 생기는데 그 끊어지는 부분이 이제 철근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이어주는 거죠. 겹쳐서 시공을 한다거나 뭐 커플러를 사용해서 그 부분이 철근이 이제 이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근데 정착 철근은 어떤 거냐면 이제 기둥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보가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죠. 이제 각 부재에 철근이 두 개씩 들어간다고 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시공을 했어요. 이제 기둥 두 개, 아까 보여드린 설계 내용대로 기둥을 철근 두 개 넣고 시공했고 여기도 두 개 넣고 시공했어요. 그다음에 보도 이제 그 설계된 대로 시공을 한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힘을 가해 보는 거죠. 위에 뭐 사람이 올라갔다거나 뭐 자동차가 올라갔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제 뭐 옆에서 힘이 가해졌다거나. 그럼 지금 이 상황에 이제 시공이 된 상황에서는 이런 힘이 가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이 각 부재들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의 힘이 어, 이제 철근이 이쪽에서 힘을 받아줘야 되는데 못 받아주는 거죠. 이 부재 간에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제가 아까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여기는 하나도 긴밀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정착 철근입니다. 이제 정착 길이가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따봤는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죠.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이 뽑히거나 미끄러지지 않고 철근의 인장 항복에 이르기까지의 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소 묻힘 길이. 제가 인장력을 받아주는 게 철근의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장 항복이라는 것이 그런 얘기고요. 일단은 이 철근이 철근 자체로서의 강도를 발휘할 수 있게끔 묻혀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어려우면 그냥 이게 다른 부재와 다른 부재 이제 부재 두 개가 붙게 됐을 때 이제 철근이 서로 긴밀하게 묻혀 있어야 된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래 그려놓은 게 아까와는 다르게 어, 이렇게 철근이 여긴 끊어져 있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새로 그린 그림에서는 철근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제 박혀 있습니다. 기둥에 보에서 나온 그 철근은 기둥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박혀 있고 또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는 기둥에서 보러 가는 또 철근이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서로 묻혀 있게끔 제가 그렸죠. 제가 그래서 현장의 사진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진도 보시면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오는 보가 있죠. 보 끝부분에 보면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묻힌 겁니다. 이게 정착 철근이고요. 그다음에 이 강의와는 상관없지만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예, 이음 철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사진도 이제 갈고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다 정착 철근이고요. 이 끝에 있는데도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둥은 아까 보여드린 게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3D 모델링 한 것만 찾았습니다. 이렇게 갈고리를
빼서 여기가 뭐 보가 됐던 슬러브가 됐건 거기에 정착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제가 다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아셔야 되냐면 부재 위치에 따라 정착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이렇게 계속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표준 갈고리로 이렇게 90도로 꺾어서 시공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꺾는 것도 가공비가 들어가요. 이제 현장에 철근을 시공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철근이 굽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현장에서 굽히는 경우도 있고 미리 철근을 도면대로 잘라 갖고 와서 그냥 잘라 갖고 온 거를 시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은 굽히는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안 굽힐 수 있으면은 그냥 정착기를 쭉 빼는 게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기둥이 굉장히 두꺼워서 보에서 기둥으로 오는 정착 길이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제 표준 갈고리를 쓸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서 표준 갈고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현장 사진 한번 구해 봤는데요. 이거는 아마 기초에서 이제 기둥이 시작되는 부분 같아요. 이제 기둥이 기초에 묻히려면 또 여기가 정착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착이 이렇게 쭉 뽑아져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 못 드린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정착 길이도 철근의 강도, 그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미끄러지거나 이제 철근 자체의 항복 강도가 이제 인장력을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철근의 강도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가 이 힘을 받아주다 콘크리트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 콘크리트의 강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착 길이가 바뀌게 되는데요. 또 뭐 공식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 전기사의 알기 쉬운 건축 시공은 시공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공식을 모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철근 강도,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거를 알아야 하시면 그걸 한번 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정착 철근에 대해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음 철근, 정착 철근, 그리고 철근에는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철근 공사는 제가 아까 뭐 철근을 뭐 도면대로 잘라 갖고 온다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철근 샵 도면을 또 그려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건지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철근 공사는 대충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콘크리트 타설도 말씀드렸고 형틀도 아직 좀 더 말씀드릴 게 남아있지만 이제 개념은 어떤 건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철근 공사까지 어느 정도 끝나면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아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스스로 뿌듯하네요. 일단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전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